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종종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하는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닙니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한 네티즌이 직접 겪은 경험담으로 그는 대학 시절 여름방학 동안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머물렀던 때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할머니 집이 있는 마을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마을에는 약간의 주민들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심에서의 바쁜 생활에 지친 그는 이곳의 고요함과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 갑자기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창문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춰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려니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선명해지며 창문 가까이로 다가오는 듯했습니다. 그는 두려워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숨을 죽인 채 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그치지 않고 이어졌고 이번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벌떡 일어나 창문을 향해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방 밖에서도 들렸을 것만 같았습니다. 창문에 다가가 보니 누군가가 손바닥과 얼굴로 유리를 빼꼼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유리창 너머로 고정된 채 흐리멍덩한 표정이었습니다. 놀란 그는 숨도 못 쉰 채 몇 초간 멈춰서 있었고 감히 창문을 열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두드리며 입을 움직였지만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점점 격해졌고 급기야 창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을 뛰쳐나가 할머니께 달려갔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는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습니다. 참, 그 여잔가 보구나. 몇 년 전 이 마을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다. 가끔 이렇게 찾아와 사람들을 놀래키곤 해. 그제야 그가 본 여자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말대로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공포는 쉽게 잊히지 않았고 그는 방학이 끝나고 도시에 돌아간 뒤에도 오랫동안 그 기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는 오싹한 그날 밤에 경험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도 회자되며 무더운 여름밤이면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혹시 밤중에 창문 너머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교 때 겪었던 일이다. 대학 2학년 여름방학 때 나는 학과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펜션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근처에는 작은 계곡이 있어 여름철 피서를 즐기기에 딱 좋았다. 친구들과 나는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고 시끌벅적하게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첫날 밤이 되자 우리는 모닥불을 피워 놓고 둘러앉아 공포 이야기를 나눴다. 시간이 흐르며 하나둘씩 겁에 질려 침실로 들어갔고 어느새 외부는 고요해졌다. 숲의 어두운 그림자가 펜션 창문에 가득했고 산속에 차가운 바람이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그렇게 깊은 밤이 되어서야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낮은 소리로 탁탁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처음에는 창문 밖에서 나는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해서 들려왔다. 나는 그 소리에 신경을 껐지만 도저히 다시 잠에 들 수가 없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다. 창문 밖에는 여전히 숲과 어둠뿐이었다. 그 순간 탁탁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나는 친구들을 깨워서 이 상황을 알릴지 말지 고민했다. 그러던 중 무언가 희미한 형체가 펜션 바로 앞쪽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흰 옷을 입은 긴 머리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펜션을 향해 서 있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우리는 그 여성의 존재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소름 끼치는 것은 그때부터였다. 그 여성은 매일 밤 동일한 시간에 나타났고 탁탁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우리는 결국 그곳을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떠나던 날 아침 펜션 주인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무언가 알고 있는 듯했다. 주인은 약간의 침묵을 지켰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러분이 묵으신 방은 예전에 한 가족이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몇 년 전 그 가족의 딸이 그 방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가끔 비슷한 이야기를 듣곤 했어요.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펜션에서의 나날이 떠올랐고 그 여자아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찔했다. 우리는 서둘러 차에 올라타 떠났지만 여전히 차 안에서는 탁탁 소리와 흰 옷을 입은 여자의 형체가 떠오르곤 했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그런 깊은 산속의 펜션을 갈 때면 항상 그날 밤을 떠올린다. 그리고 아직도 그 여자아이가 왜 나타났던 것인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경험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공포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썰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긴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 방학 동안 산장으로 여행을 떠났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여름 방학을 맞이한 우리는 도심의 뜨거운 열기를 피해 시원한 산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 모험적인 여행은 나의 절친들인 지수, 민호, 그리고 유진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민호의 아버지가 경기도의 한적한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산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산장은 민호의 아버지가 한동안 손을 보지 않아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였지만 우리는 그곳에 머무는 동안 모닥불을 피우고 공포 영화를 보며 재미있게 놀 계획이었습니다. 산장에 도착한 우리는 주변 경치에 감탄하며 들뜬 기분으로 짐을 풀었습니다. 첫날 밤, 우리는 거실에 모여 서로가 가져온 간식을 먹으며 장난스럽게 무서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중 누군가 방문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약간 긴장했지만 민호는 아마도 산짐승이 창문에 부딪혔을 거라며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후로 매일 밤 같은 시각에 똑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무섭고 명확하게 들렸고 방문 너머로 발자국 소리마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감히 문을 열지 못하고 침대 속에 숨어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거실 테이블 위에는 흙으로 범벅이 된 작은 발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지수는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그날 저녁에 발자국의 주인공을 알아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테이블 옆 소파에 숨어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또다시 발자국 소리와 함께 방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우린 서로의 눈을 마주쳤고 손에 땀이 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멈추고 어딘가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다 함께 소파 뒤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웃음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것이 마치 우리 주위를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민호가 용기를 내어 거실 불을 켰고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창백한 얼굴의 어린아이가 우리의 불안과 공포를 즐기듯이 핏이 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우리가 순간 깜빡한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혼비백산하여 산장을 벗어나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의 아버지는 급히 우리를 데리러 와주셨고 그때야 우리가 머물렀던 산장이 과거 산사태로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한 가족의 소유였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이의 영혼은 아직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주말 이후 우린 그 산장을 다시는 찾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으로 남았고 가끔씩 우리는 서로에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꺼내며 소름 돋는 경험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누구도 그 아이의 마지막 웃음을 쉽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일 수도 상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서운 썰들은 한국 인터넷 곳곳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독자들에게 힘찬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여름의 더위가 절정에 이르렀던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있는 작은 민박집으로 여행을 갔다. 예전부터 소문으로만 듣던 그곳은 산 깊숙이 숨겨져 있어 아무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장소였다. 오래된 한옥으로 지어진 그 집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기에 왠지 모를 신비로움과 동시에 오싹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도착한 첫날 우리는 짐을 풀고 나서 주변 산책을 나섰다. 맑은 공기와 울창한 숲은 도시에서의 피로를 잊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산책 도중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는데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집에서 밤에는 조심해야 할 걸세. 어둠이 깃들면 그들이 돌아올지도 모르니. 우리는 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웃어넘겼다. 그냥 시골 노인의 농담쯤으로 생각한 것이다. 해가 지고 나자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는 각자 방으로 돌아가 쉬기로 했다. 나와 친구 하나는 2층의 작은 방을 쓰기로 하고 다른 친구 둘은 반대편 방에서 묵기로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득 2층 방에 들어갔을 때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창문이 열려있어 그런가 싶어 닫아두고는 그냥 잠자리에 누웠다. 밤중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끽끽, 마치 누군가가 집안을 돌아다니며 나무, 바닥을 걸어 다니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소리겠거니 하고 무시하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나와 친구는 동시에 눈을 떴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너도 들었어? 친구가 속삭이듯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길고 창백한 그림자가 방 안쪽으로 드리워졌다. 공포에 휩싸여 우리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로 문 쪽을 응시했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순간 나와 친구는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다른 방에서 함께 여행 온 친구들이 급히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우리가 소리에 대해 설명하자 모두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때 1층에서 다시금 누군가 아래층에 있다는 듯이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번엔 모두 확신했다. 우리 외에도 누군가가 이 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1층으로 내려갔다. 거실과 부엌 그 어느 곳에도 인기척은 없었다. 그러나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다시 확인해보니 분명히 우리가 들어올 때는 잠겨 있었던 문이었다. 누군가가 분명히 밖으로 나간 것처럼 말이다. 긴장한 우리는 서로를 경계하며 다시 문을 잠그고 방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나름의 계획을 세웠다. 그때 갑자기 방 안에 전기가 나가고 깜깜해졌다. 당황한 우리는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 다시 모였고 전기함을 확인하러 가기로 했다. 그러나 전기함은 온전했다. 다시 들어온 방에서 우리는 또 다른 소식을 들었다. 창밖에서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검은 형체가 창문 너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심정이 되었고 곧바로 짐을 챙겨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황급히 짐을 챙기고 나오자마자 우리는 민박집을 등지고 미친 듯이 산길을 달렸다. 그 뒤로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고 뒤에서 들렸던 발소리조차 우리를 막을 순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겨우 마을에 도착한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고 노인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곳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지. 주인이었던 사람들도 그저 흔적만 남긴 채 사라져버렸다네. 그 후로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그 민박집의 정보를 찾아봤고 누군가의 실종과 관련된 다양한 소문들을 접할 수 있었다. 마치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그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사건들의 일부였던 것처럼 말이다. 이후 우리는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았다. 산속의 그 민박집은 여전히 이 한국 땅 어딘가에 덩그러니 남아있을지도 모를 일이다.